한동훈 전 대표 쪽이라고 불리는 김균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데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당내에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같이 가야 된다는 상황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진심 어린 사과가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제명이라는 징계까지 과연 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는 것은 뭔가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굴복적인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리심판원이랄지 재심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윤핵인 세력으로 위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변경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을 접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다랄지 그러면 이건 상당히 본인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신으로서 송구합니다. 아니면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당의 정신, 미래는 박탈 못합니다. 국민 진짜 모습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일각에서 탈당하는 거 아니야? 당 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나는 끝까지 함께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김기영 대변인님, 정치 보복이다. 송구는 하지만 나에 대한 징계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사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사과는 어떻게 보면 누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사과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호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 상황에 당원 게시판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내가 유감 표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하튼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식적인 정당 아닙니까? 그 당에서 당무 감사위와 그다음에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조작이고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아니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가족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나왔는데 그거는 문제라고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과한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장동혁 대표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두 분이 좀 만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이렇게 한 거는 본인이 볼 때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하는데 그냥 사과만 하다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이거 뭐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이건 정치 보복이다, 사과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징계와 그리고 당원 게시판의 문제는 뭐냐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의 이런 상황, 무슨 상황인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서 좀 보라는 여지를 좀 남겨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이거 사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라고 처음에 여쭤봤죠.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이른바 이 당권파 중에 한 명이죠.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SNS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역대 최악의 사과를 맹자한 서초동 금쪽이의 투정문이다. 뭘 잘못했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작이나 보복 운운하면서 당 공식 기구로 오히려 모욕을 했는데 공식 기구 결론에 대한 소명은 하나도 없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조작 운운하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느냐.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는 퇴장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당권파는 무슨 말이야 사과 아니야 라고 단정 짓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당계 사과 한 발 물러선 한동훈, 장동혁도 마음 돌리나. 장해찬 부원장은 금쪽이다, 서초동 금쪽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광삼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 마음이 장해찬 부원장이랑 똑같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장동혁 대표가 마음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돌리기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 일단 제명에 대해서 시간을 준다고 했지만 네. 이것은 이제 명분 쌓기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사과를 했어도 저런 투짓거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과 자체를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수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트집 잡을 거고 저렇게 해도 트집 잡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사과가 전대가 되는 것이 익명 게시판인데 익명 게시판에 어떤 글을 좀 썼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작이니까 내가 인정을 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렇게 사과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뭐 이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할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갈 것인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당권파에 이제 홍위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장해찬이랄지 네. 이런 쪽에서 계속 저거에 대해 비판하잖아요. 사과해놓고도 계속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 보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제명을 또 밀어붙이면 이게 이제 후폭풍이 엄청나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단식 중에서 제일 고민되는 것은 이 부분일 것이고 지금 뭐 중앙일보인가요? 보도 나왔는데 지금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블랙홀이 바로 한동훈 제명이에요. 뭐 김병기, 강선우 이런 거 다 제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그런 부패랄지 비리가 엄청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힘 당권파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몰락시키는 그리고 정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사과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봉합을 해야 하는데 네. 오히려 사과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금쪽이네 잘못됐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과를 만약에 제대로 했다고 해도 뭐라고 했을 거다. 그냥 싫으니까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이런 말씀이 살짝 나왔었죠. 살짝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조급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저 메시지 같이 내느라고 이게 혼잡하게 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김기영 대변인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조급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저희 캘린더 같이 볼까요? 이번에 이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열흘간의 재심 신청 기간 동안에는 이거 제명 여부 최고위에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 14일에 제명이 윤리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14일부터 제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열흘이기 때문에 23일까지 이번 주 23일까지가 재심 청구 기간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의 영상을 올린 게 바로 어제죠. 18일. 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가 있느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리위에서 뭐 해당 행위,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해당 행위가 될 수 있을 법한 발언을 한 혐의로 해서 윤리위에서 지금 이 걸려 있는데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소명을 오늘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기영 대변인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소명을 듣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를 좀 보고 최종 판단을 하려고 어제 사과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소명을 듣고 나서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아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 쪽이라고 불리는 김근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데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당내에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같이 가야 된다는 상황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진심 어린 사과가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제명이라는 징계까지 과연 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동욱 최고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우재준 최고나 양양자 최고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 측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공개 검증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견을 제시하는 것들을 좀 공론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접점을 찾을 수 있고 사람이 또 직접 만나는데 이게 저버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식이라는 상황 됐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만나서 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봤을 때 당원과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공학적으로 내가 코트에서 너한테 네트로 공을 넘겼다 안 넘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학적인 관점을 떠나서 대승적으로 서로 손을 잡게 된다면 그 모습에서 분명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가 당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SNS나 이런 걸로 지금 말로 핑퐁 할 때가 아니라 일단 만나서 얼굴을 봐야 문제가 해결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근식 당협위원장도 친한파인데 친한계로 꼽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근식 당협위원장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계 사태와 상관없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 장소를 방문해서 장동혁 대표를 좀 격려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제명 처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여 공동투쟁이란 명분하에 직접 현장을 찾으면 통 큰 정치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이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치인한테서는 이 사안의 완벽성, 완결성, 결점이 없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숙고하셔서 이번 기간 동안에 충분히 소명도 하시고 저는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를 찾아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쉽지만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제명 결정이 되기 직전이고 아직 이제 결과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윤리심판에서 이미 제명 결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는 것은 뭔가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굴복적인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리심판원이랄지 재심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윤호기인 세력으로 위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변경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을 접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다랄지 그러면 이건 상당히 본인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가서 사과하는 모습 보이고 서로 뭐 네. 악수하고 그러면 좋지 않냐 하는데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셈법이 복잡한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제가 볼 때는 둘이 같이 살고 또 네. 국민의힘이 향후에 있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사실은 서로 중재자가 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딜이 돼야죠. 그래서 정말 우호적인 모습으로 단식에 찾아가고 장동혁 대표 찾아가고 또 굉장히 대승적 차원에서 제명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하는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아주 이 반전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